라이더님들 정말 앞으로는 생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로드러너 시스템이 그대로 전국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배달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통제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도 만약에 라이더들의 수익 구조나 플랫폼 질서가 당장에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시스템이 전국으로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적어도 몇 달, 길게는 1,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요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민이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변화라고 보기보단 근로자성과 법적 책임까지 고려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라이더들은 지금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배달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배민 로드러너 시스템 도입이 우리 배달 시장에 어떤 변화와 리스크를 가져올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깊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슈는 단순한 앱 바꾸기, 정책 업데이트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정책, 플랫폼 구조, 현장 상황 반응이 모두 뒤섞인 복잡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라이더들이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드러너, 그 로드러너라는 게 무엇인가? 로드러너는 스케줄제, 예약제 방식으로 배달 라이더가 일 시작 전에 미리 운행 시간을 예약해야만 예약한 시간에 배달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의 커넥트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콜 잡는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좀 더 많이 폐쇄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예약 경쟁의 심화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는 선착순 경쟁이 되기 쉽습니다. 원하는 시간을 못 잡으면 아예 그날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일하는 배달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더 정교해져도 경쟁은 더 치열해질 뿐이고 라이더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거리 정산의 오류입니다. 제가 몇몇 사이트나 그리고 갤러리를 봤을 때 실제로 5km를 달렸는데 앱에서는 3km 계산이 되어 수익이 깎였다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산조차 제대로 안 된다면 아무리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해도 우리 라이더들이나 플랫폼 업자들이 신뢰할 수 없죠. 앞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플랫폼은 기술적 오류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시스템 불안정성입니다. 예약 서버가 터져서 잡은 시간이 날아가거나 예약 시간이 꼬이는 사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혼란을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서버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라이더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근로자성 논란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그건 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은 여전히 우리 같은 라이더들은 자영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구조이고 앞으로 법적 분쟁이나 규제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로드러너 도입 이후 전체 구조적인 쟁점들을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성 느낌의 업무 스타일 강화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쟁이처럼 앞으로는 업무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짜여진 스케줄제가 도입되면 근무 시간, 장소, 업무 배정 등이 규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개인 고유의 등급 차별과 경쟁 중심 구조입니다. 예약 성공률, 응답 속도, 배차 수 등 지표 중심으로 등급이 나뉘고 낮은 등급은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경쟁을 해야 한다니 사람들의 분노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배달 라이더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진짜 정말로 싫지만 등급 유지에 유리한 조건을 미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이라는 걸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기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약 시스템 사용 패턴을 전략적으로 익히는 것도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익히는 것은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 보면 본인들도 본능적이게 다 잘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 플랫폼 변화된 정책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우리 라이더들 모두 다 같이 커뮤니티나 제보 창구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게 우리가 진짜 모두 다 힘을 모아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일 수도 있죠. 바로 소비자, 마지막 엔드 유저, 소비자, 배달을 시켜 드시는 사용자분들도 배달 요금, 서비스 품질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는 이런 거죠. 그래, 니들 플랫폼이 잘하고 오래됐고 잘 아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난 잘 모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형 플랫폼들은 때마다 큰 변화를 할 때마다 결국 소비자가 불만을 말하지 않으면,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하면 라이더도 소비자도 결국 둘 다 피해자입니다. 소비자님들도 돈을 내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대형 플랫폼들끼리 경쟁과 싸움을 해야 발전을 하고 이 배달 시장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로드러너 시스템은 단순한 앱 변경이 아니라 플랫폼 구조 자체의 전환입니다. 현장에서는 예약 경쟁, 거리 정산, 오류, 그 다음에 시스템 불안정, 근로자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로드러너 시스템은 단순한 앱의 변경이 아니라 플랫폼 구조 자체, 생태계의 전환입니다. 현장에서는 예약 경쟁, 거리 정산, 오류, 그 다음에 시스템 불안정, 근로자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영상을 찍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고 이제 많이 알아볼 테니 저도 좀 한 목소리 내고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께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급하게 찍어봤습니다. 라이더님들, 우리 정말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우리 전체 다 잘 공부하고 잘 대응해서 우리 다 이 시장에서 생존합시다. 앞으로 제가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